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네. 전 시간에도 또 우리 깜짝 출연으로 도현이가 옆에 앉아 있었죠. 뭐 어떠셨는지, 예,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뭐 그 후에 뭐 학교 이야기 뭐 특별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 저는 거의 그 졸업 임박해서는 한 6개월 이상, 거의 1년 정도 될 거예요. 1년 정도 집에 안 들어갔었어요. 예. 그다음부터 이게 그 친구들이 체육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있던 지역 말고 타 지역들의 학교에 같이 배구를 하던 친구들하고 또 이게 친분이 생겨가지고 경기 갔다가, 예,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게 여러 차례 같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거든요. 예. 예,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그 타 지역의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거기에서 또 뭐 한 몇 달 있다가 오고, 예, 또 다른 지방의 친구네 집 가서 또 오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북한 상황이요, 배급에만 매달려서 먹고 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민들이 어떤 생활 방식이었냐면,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짓는데 그 아침에 점심 저녁밥까지 다 지어놔요. 예. 그래가지고 지어놓고, 만약에 그 3인 가족이다, 뭐 4인 가족이다 합시다. 그럼 아빠, 엄마, 자식이 둘이다 하면은 아침에 어머니가 아침밥을 4그릇을 먹고 나머지 해놓은 남은 밥을 가지고 애초에 점심에 먹을 4그릇, 엄마 거 넣구나, 점심에 먹을 남편 자식 거에서 3그릇을 퍼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먹을 3그릇까지 퍼놓고. 왜 그러냐면 어머니도 직장에 나가야 돼요. 예. 직장에 안 나가는 가정부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의가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빠 엄마가 다 직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집 열쇠를 걸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밥을 퍼놓고,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학교든 뭐이든 기관이든 갔다가 점심 때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나가요. 오후 출근을 또 하거든요. 음. 좀 깐깐하게 이거 통제를 할 때는 오후 출근까지도 이렇게 출근 정령을 장악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친구네 집에 가서도 그 친구한테 차려진 밥을 덜어서 얻어먹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이지, 배급이라는 게 정해진 양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불청객이 하나 끼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번 배급을 탈 때까지 쌀이 유지가 안 돼요. 예. 이게 뭐 그램수로 주잖아요. 뭐 여러 차례 말하지만, 예, 일하는 성인들 700g, 뭐 학생들 고학년일 때는 뭐 600g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그 뭐지, 세밀하게 재 가지고, 그래서 그 솥뚜껑 운전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마뚜껑 운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 잘해, 그 가정부인이 그 쌀 조절을 잘못하면은 그 배급량이 다 끊겨요. 15일 전에, 다음 배급량까지. 그러면 다음번에 배급을 타기 전에 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주변에 또 쌀을 동량 구우러 가요. 예, 구워가지고 또 그걸 또 보태서 먹다가, 그 다음에 다음번에 배급을 타면은 또 그걸 또 갚아주고. 그러면 조금씩 모자라지잖아요. 그 모자라는 걸 어떡하냐? 밥량을 줄이든 뭘 하든, 그 다음에 뭐 국수를 바꿔서 거기서 뭐 한 끼 대용을 해서 먹든 해서 쌀을 유지하는 것이 그때 당시 북한이었어요. 예, 일반 주민들.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 부신물 같은 거는 워낙에 그 군이나 이런 쪽에 가면 남새, 남새, 북한은 저 야채 보고 남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새가 흔하니까, 예, 뭐 봄철부터 시작해서는 거의나 그 뭐지, 채소가 떨어지지 않으니. 그때 당시는 또 북한 그 당국에서 운영을 하는 남새 상점이라고 해서, 이게 과일 상점, 과일 남새 상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뭐 채소들은 좀 이렇게 그 심심치 않게 공급도 해주고 팔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야채도 공급을 해요. 예, 세대 공급을 하는데, 그 세대 공급 외에 자유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점에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거 들어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남새 상점에 와 몰려가지고 그걸 또 싸대기를 하는 거예요. 싸대기를.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친구 집에서 눈치밥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새벽에 부모님들이 깨나기 전에 나가요 집을. 예. 나갔다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다 그 집 부모님들이 다 출근을 하신 다음에 들어와요. 친구가 데리러 나와 들어와 그러면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친구가 차려진 밥 있잖아요 아침밥 그거를 반씩 갈라서 먹어요. 점심 때 들어오죠. 점심 때도 그냥 시컷 놀다가 볼일 보다가 부모님들이 점심밥을 먹고 가신 다음에 또 들어와. 또 들어와서 또 먹고. 예. 저녁도 역시 이 부모님들이 다 저녁밥을 드시고 잠든 다음에 또 도둑고양이처럼 슬금슬금 들어와서 그 친구가 그러면 그때는 자그마한 그 소반 밥상에다가 자기 밥하고 국하고 김치랑 뭐 두루두루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또 절반을 또 먹는. 아, 참,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배가 고팠을 거야. 한참 먹을 때인데, 뭐, 그때 10대, 뭐, 이게 18, 19, 뭐, 이런 때잖아요. 뭐, 정말 돌도 다 깨물어서 소화시킨다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주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다가, 그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튼, 예. 일단 그게 중이병인가? 뭐, 반항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로서는 아무튼 그때 당시 의지가지 할 때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 큰아버지 집에 있을 때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도가 돌변을 하는 거죠. 큰어머니나 큰아버지나 뭐 저를 대해주는 것이 뭐 내 그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뭔가 차갑게 느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우리 아버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옆에서 큰아버지께서 감독을 하셨어요. 예. 너 쓸데없는 소리 쓰지 말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다 심정을 그대로 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다 뭐 나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데려와 주세요.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큰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편지 이렇게 감독을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북한 사회 그 이후에도 점점 그것이 좀 후회고 뭐 고난의 행군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70년대 배급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때도 그 상황이었다는 거. 예, 짬짬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그 북한 사회의 상황에 대한 거를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